네, 계속해서 급등주 포착하겠습니다. 엠비엔골드 신광선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신광선입니다. 네. 자, 이제 전자닉스 통칭하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하락폭이 연일 커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부분에 관해서 좀 오늘 시장 코멘트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사실 리뷰를 좀 도와드리는 것보다는 지수 자체가 좀 많이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가 1.7, 뭐 코스닥은 2% 넘게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뭐 어제 약간 좀 웃으면서 오늘 SK하이닉스를 들고 나왔으면 좋겠다고 네, 했는데 오늘 마지막 피날레를 SK하이닉스로 장식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근데 안 나온 이유가 안 가지고 나온 이유가 아침에 보니까 프로그램 매도가 시작부터 심상치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보고 안 들고 나는데 일단은 간단하게 지수 코스피 지수 흐름을 보면서 좀 짚고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좀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화면 보면서 말씀드릴 텐데 제가 지표를 하나 좀 띄워놨어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코스피 지수 차트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웬만하면은 네. 이게 보시면은 지금 이제 거래량이 있는데 여기 아래쪽에 좀 잘 안 보이시는데 아래쪽을 조금만 좀 키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래쪽을 좀 키워주면은 요 지표가 이제 ADR 지표라고 해가지고 등락 비율입니다. 등락 비율. 그러니까 등락 비율이라는 거는 전체적으로 코스피 코스닥 합쳐가지고 뭐 한 2,600개 종목이 다 포진돼 있잖아요. 예. 상승하는 종목이 많은지 하락하는 종목이 많은지를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이제 기준점이 100이거든요. 100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위쪽으로 그러니까 130 기준으로 올라가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구간이에요. 이런 구간, 네. 이런 구간들이 과열권, 그러니까 투자 심리가 굉장히 그런 과열을 띠고 있다 이런 부분인데, 근데 지금 보시면은 아래쪽을 보시면은 지금 완전히 내려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우측에 보시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 투자 심리 지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많이 힘들어 하시고 굉장히 좀 고난의 행군을 겪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겠죠. 지금 완전히 그냥 밑으로 꼬라박고 있지 않습니까? 예. 표현을 하자면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매도권의 거의 절정 구간이에요. 예, 지금 화면 보이는데 이 구간들이 여러분들 거의 저점에 임박했다는 이 신호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금 길게 한번 볼까요? 조금 더 길게 차트 좀 길게 보면은 코로나 팬데믹 이전 한번 보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까지. 네, 비교를 해보면 좋겠네요. 자, 코로나 팬데믹 이전 보이시죠? 딱 1년 3개월, 4개월 전에 저때 이제 중간 보시면은 예. 굉장히 저점을 낮췄죠. 근데 저렇게 떨어지는 일은 없겠죠. 왜냐면은 좀 말도 안 되는 장세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예. 말도 안 되는 악재 뭐 이런 부분이 나오면은 그렇게 가능하지만 지금은 그런 뭔가 이런 악재라는 분위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오늘 떨어지는 요인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카틀란 여는 총재가 테이퍼링 10월이라도 시작해야 된다. 이런 발언들이 굉장히 주요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분이 연준의 투표권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이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영향으로 조금 이제 이머징 마켓 쪽에 전반적으로 조금 깨지는 결과가 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동그라미 쳐놨죠. 네, 여러분들 저렇게 떨어지는 일은 거의 10년에 한 번씩 나오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코로나 팬데믹 같은. 근데 지금 이 사이클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사이클에서 너무 많이 올라갔던 부분들이 때문에 지금 이제 숨고르기 조정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전반적인 투심 자체 전체적으로 떨어지는 종목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저는 이 자리에서 과감하게 다음 주면 어느 정도 이 부분들이 해소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종목들이 다 좋아지는 장세가 예정이 돼 있다. 그러면 결론은 뭘까요?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되고 조금만 하루 이틀 정도만 버티시면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거의 지금 임박을 했습니다. 바닥권에. 그래서 그 정도 임박을 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 종목들이 뭔가 이제 짧게라도 V자 반등이 나오면 전반적인 종목들이 다시 좋아진 형태가 나온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원래 이런 장도 있는 법입니다. 그럼 이런 장이 있었으니까 이제 앞으로 또 좋은 날이 더 가득하겠죠. 그래서 이쪽 자신감 그림만 있게 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장이 있었기에 이만큼 또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아무거나 사면 올라가는 장세였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과열권이잖아요. 이제 과열권 찍고 사실 5월부터 과열권 찍고 쭉 내려왔기 때문에 5, 6월, 7월 달에는 계좌들이 정체되어 있거나 대부분 떨어지는 종목이 많았어요. 근데 이 부분들이 거의 저점, 과매도권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 여러분들 투매에 동참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조금만 더 버티시라고 말씀을 드린 차원에서 ADR 지표를 활용해서 지수 한번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제가 개별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 이제 수급을 봤는데
외국인은 뭐 연일 패고 있습니다. 근데 네. 기관의 수급은 오늘 들어오더라고요. 원래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죠. 차익과 비차익 거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예.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게 공매도 때문에 떨어지는 건 절대 아니고요. 네. 뭐 이제 디램 가격 관련된 업황이 좀 안 좋을 거다 하반기. 네. 근데 뭐 안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도체든 뭐든 간에. 예.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도 좋아지는 업황이 좀 시작되는 분위기가 이제 가을이나 겨울 정도 나오겠죠. 예. 그러면 그때 당시엔 또 외국계 증권사에서 또 업황이 좋아질 것 같다는 기대감으로 외국인들 또 순매에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삼성전자 75,000원이면은 언더라고 보고 있어요. SK하이닉스도 SK하이닉스는 한 1,000원, 2,000원 좀 더 빠질 수는 있겠지만 기술적으로.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리에서는 좀 말씀드리기 그렇지만은 다음 주 월요일 날 여러분들 HTS에서 프로그램 매매창을 한번 검색하셔서 그걸 딱 띄워놓으시면요. 초반부터 장 시작할 때 프로그램 매물이 50만 주, 100만 주씩 매도가 늘어나면은 네. 그거는 건들면 안 됩니다. 그런 종목들이. 왜냐하면 하루 종일 그냥 밀어버린다는 뜻이거든요. 메이저들이. 그러니까 결국 메이저들의 의도대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시작하자마자 150만 주 시작하면서 던졌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하시면 안 되고 오히려 프로그램 매도세가 줄어들면서 매수세로 전환되는 시점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바닥이 형성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이면은 바닥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들어서 추가적인 하락은 더 이상 없어 보인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바탕으로 시장에 대한 리뷰를 좀 해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바로 급등주를 포착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급등주는 어떤 종목을 갖고 나왔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스트를 갖고 왔습니다. 딱 이쪽 이름에서 힌트가 좀 있죠. 네, 일단 이 회사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한국항공우주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상장사죠. KAL. 이 상장사가 있는데 이 한국항공우주에서 분사 사업 부분, 항공 관련된 사업 부분을 분사해서 설립한 회사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항공 부품주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 제가 이 시장이 안 좋은데 이 종목을 가지고 나온지 그 배경을 키워드를 통해서 여러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히려 길게 보자 뭐 이런 건가요?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궁금한데요? 단발적인 좀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포 열어보면서 아스트가 어떤 모멘텀을 갖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5조 원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어떤 의미죠? 요게 이제 이틀 전에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예산안이 편성이 됐는데 네. 항공정비 부품에서 5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예산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2025년까지. 근데 항공정비 부품 쪽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상치 규모, 그러니까 이전 예상치 규모가 사실은 한 1조 2천억밖에 안 되는데요. 대폭적으로 거의 5배 가깝게 예산안이 굉장히 늘어났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정부 관련된 정책으로 좀 엮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 항공정비 이 사업 부분을 보면요. 해외에다가 의존 비율이 51%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절반 정도가 해외에서 의존한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뭐 대부분의 이제 비행기들이 이제 뭔가 항공기들이 대부분 이제 보잉이라든지 이쪽에서 대부분 가지고 와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아스트가 관련돼서 이제 또 한국 항공우주에서 분사한 기업이기 때문에 또 독보적인 또 기술을 정비 관련된 부분들을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당연히 수혜가 일단 중장기적으로는 기대가 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 보잉 말씀드렸는데 마찬가지로 미국 보잉과 현재 또 이 사업적인 부분 제휴를 맺고 그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이제 일을 또 같이 또 수주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데 보잉에서 지금 하반기 그 항공기 12대를 증산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어요. 12대라고 하면 별로 안 돼 보이시겠지만 뭐 아시다시피 항공기 한 대에 뭐 몇천억도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몇백억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이 하반기 이 보잉의 이 비행기 증설 관련된 부분들까지 증산 관련된 부분까지 겸사겸사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여기에다가 또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아스트가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단발적인 이슈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회사가 이제 한국항공우주에 분사하고 나서 작년에 코로나 팬데믹을 좀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적자를 좀 기록해가지고 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 아스트의 경영진이 이 회사를 조금 뭔가
다른 기업에 피인수 당하겠다, 이게 약간 매각을 하겠다는 이슈가 좀 불거졌는데요. 오늘 장 끝나고 아마 공시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 여러분들 풍력 1등 기업이죠. 바로 CS 윈드라는 회사 아실 텐데 CS 윈드가 이제 풍력 단조 1등 회사인데 이 회사가 아스트를 인수한다는 지금 뉴스들이 보도가 되고 있어요. 거의 네. 확정적이라고 하기 때문에 오늘 이제 거래소에서 이 풍문민 해명 공시를 아스트 측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장 끝나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아스트가 작은 기업인데 CS 그룹에서 인수를 하게 된다면 당연히 주가는 상승이 나올 수밖에 네. 없겠죠. 단발적으로. 그런 부분들 포인트를 좀 보셔서 그래서 제가 지금 시장이 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도 아스트라는 종목 단발적 이슈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요인이 바로 이 CS 그룹에서 인수를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기대감 있어서 아마 월요일 정도까지는 한번 우리가 추가적인 상승 한번 놓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간단하게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장의 이 가뭄의 단비 같은 네. 종목이 될 수 있을지 기술적 특징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착 열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착은 연기금입니다. 이 수급 쪽에서 포착되는 게 있나요? 네, 일단은 차트를 보면서 좀 빠르게 말씀 한번 드려볼 텐데요. 이 종목이 사실은 연기금에서 들어오는 종목은 아니고 그냥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수급만 보여줬고요. 이제 좀 작은 종목인데 화면 보면서 연기금이 언제 들어왔는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기금이 전날에 들어왔어요. 전전날. 그러니까 이틀 전에 들어왔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차트 한번 띄워주시죠. 이날입니다. 이날에 들어왔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급등률이 같고요. 한번 있었네요. 네, 네. 이때 들어왔고요. 이때 9% 상승 나왔는데 이때 왜 들어왔냐면은 CS그룹 인수 관련된 뉴스 플로우가 좀 나왔어요. 예. 그러면서 수급을 딱 보니까 이때 외국인들이 좀 대량으로 들어왔는데 저는 좀 의미 있었던 게 연기금들이 사실 이런 스몰캡 종목은 잘 안 들어오거든요. 네. 부품주도 잘 안 들어옵니다. 근데 연기금이 들어온 게 조금 특징적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연기금은 사실 뭐 이 장기적인 성장성을 보고 들어오는데 단발적으로 좀 들어오는 모습들이 보였기 때문에 뭔가 좀 기대하고 좀 뭔가 왔다라고 좀 보면 되고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거래량이죠. 왼쪽에 거래량 동반이 되고 거래량 소멸되면서 저점 높이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장세에도 양봉을 만들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아스트 간단하게 한번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아스트의 기술적 특징 알아봤고요. 이제는 가격 전략 알아봐야겠죠. 자, 세 번째 투자 포인트가 열어주시면요. 네. 가격 전략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가격 전략은 52주 신고가 시원하게 가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장세에서 네. 플러스를 내고 있다는 자체가 일단은 박수를 칠만 하고요. 52주 신고가라고 하면 와 엄청 목표가 넓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텐데 저는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별로 안 됩니다. 이 종목이 별로 안 움직였던 종목에서 네. 바닥에서 이제 올라오는 트렌드이기 때문에 자 한번 화면을 보면서 가격 전략까지 좀 빠르게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가격 전략까지. 자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8,000원대에서 지금 얘기가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그렇죠. 하는데 저는 이제 수익률을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8,100원 선에서 실시간으로 편입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전에 전고점이 여기예요. 여기 이 구간입니다. 자, 저 여기부터 보여서 좀 더 실망할 뻔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윗골이기 때문에 좀 화면을 조금 한 1년치를 한번 볼까요? 1년치를 조금 멀리서 좀 볼게요. 주가 보세요. 별로 올라온 모양새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딱 보시면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 이전 가격도 아직 회복을 못했어요. 그러네요. 계속해서 회복하려고 시도를 하다가 이번에는 좀 제대로 시도하는 모습들. 그래서 이런 어떤 시도하는 부분들이 CS 윈드에서 인수 가능성들. 요게 이제 단발적으로 나오면서 52주 신고가를 한번 기록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오늘 알기는 제가 장 끝나고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뭐 3시나 이후에 나오기 때문에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목표 가격을요. 신고가를 한번 뚫어주는 영역이죠. 9,500원 선으로 목표가를 좀 지정을 해드리겠고요. 지금 이제 시장 자체가 그러니까 CS 윈드에서 인수설이 돌아서 이제 해명 공시인데 혹시나 만약에 뭐 불발될 수도 있잖아요. 시장에 모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손절가는 좀 타이트하게 좀 잡아드릴게요. 손절가는 7,500원 선으로 좀 네. 잡아드릴 테니까 7,500원 선이 깨지지 않으면 단기 추세가 무너지지 않는 범위에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9,500원, 손절가 7,500원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가격 전략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스텍 가격 전략 하단에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자, 신광선 매니저님 어제 무료 방송 하셨는데 네. 어제 무료 방송에 대한 하이라이트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제도 똑같은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전자닉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빠지더라도 물론 뭐 추가적인 부분들을 봐야 되겠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ADR 지표, 등락 비율 지표를 보여드리면서 거의 다 왔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 손절치면 안 된다. 버티셔야 된다고 계속 강조드리는 말씀 많이 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부른 부분들이 다음날 현실이 됐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3분기가 이제 어찌 보면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8월, 9월 이제 지나가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연말을 봐야 되는데 연말에서 우리가 필수적으로 가져가야 될 종목과 섹터를 어제 10시 반 공개 방송에 진행했고요. 그 관련된 부분들 1시간짜리로 어제는 좀 많은 얘기를 해드렸어요. 인플레이션이 왜 오는지 중국 영향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1시간짜리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관련된 영상 오늘 장 끝나고 올려드릴 테니까요. MBN골드 유튜브에다가 신광섭이라고 검색하시면은 영상 여러분들 꼭 시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광섭 매니저와 주말에도 쿨타임 확실하게 채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신광섭 매니저 이만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